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서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요, 오늘 참 많이 영상을 찍는데 볶아볼 커피는 에디오피아 워시드 툴리세라는 커피예요. 200g을 넣어서 화력은 최대 화력으로 줘가지고, 일단 로스팅 스타일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설명드릴 게 에디오피아 커피는 많이 볶아봤기 때문에 로스팅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로스팅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삼겹살이나 고기를 구울 때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최종 결과물은 잘 익은 돼지고기 삼겹살이에요. 근데 몇 번 뒤집느냐,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한번 어디 회식 자리를 갔는데 자기가 고기를 잘 굽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스팅이라는 어떤 이 화학적 반응과 이론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굽나 잘 봤는데, 일단은 고기를 우리가 덩어리째로 주잖아요. 한국살 보면 덩어리째로 주잖아요. 저는 앞면과 뒷면, 옆면을 다 익으면 바로 잘라요. 네, 잘라야 표면적이 늘어나서 열이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르는 편인데, 그러니까 다 안 익었어도. 근데 그분은 통으로 다 익힌 다음에 잘라야 맛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맛있고 맛없고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자르려고 하니까 그럼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고기 잘 굽는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굽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으로 구운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잘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통으로 그냥 겉에만 살짝 그슬린 다음에 잘라서 익혀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타일의 차이잖아요. 결과물은 똑같더라도. 마찬가지로 로스팅도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스팅의 스타일의 차이는 어디서 느껴지냐면 시작과 끝에서 느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로스팅되는 구간은 160도부터 로스팅이 이뤄져요. 왜? 메일야드 반응 이전에는 로스팅 반응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생두가 로스팅이 잘 되게끔 그냥 예열하는 단계, 우리가 로스터 기계를 예열하듯이 생두도 예열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수분 날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수분 날리는 것도 일부 맞죠.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날아가긴 하는 건데, 근데 수분이 몇 도에서 날아가나요? 여러분, 날아가요. 수분 몇 도에서 날아가요? 제일 많이 날아가는 건 100도씨에서 많이 날아가겠죠. 상태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균질화 과정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생두가 잘 로스팅 되게끔 준비하는 단계다. 그리고 예열하는 것도 그런 단계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화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는 단계고, 실제로 로스팅 되는 160도 구간부터 배출할 때까지의 그 시간과 타이밍에 따라서 스타일이 맛과 향의 표현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타일은 아까 아셨죠?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열원을 쓰는 것도 좀 달라요. 누구는 숯불로 해야 생두의 열이 끝까지 원적외선처럼 들어가서 속까지 잘 익는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그런 원적외선은 너무 불편해, 가스식 로스터가 최고야, 저는 가스식 로스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가스식 로스터를 많이 선호해요. 전기식은 선호하지 않아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설명. 이게 스타일인 거예요. 각자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 이게 뭐가 맞고 틀리다는 있을 수는 없어요. 전기식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전기식은 꽂고 그냥 전압에 따른 열량을 주면서 열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가스식으로 선호하는 거 있죠. 저것처럼 이제 그냥 잡닥이 많이 이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면은 역시 불맛이 최고야, 뭐 이런 거죠. 불맛이 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인 건데, 반열풍 로스터기를 선호하고 뭐 이런 건데, 직화식 로스터기도 선호하긴 하는데 맛은 있는데, 직화식 로스터기가 약간 끄슬리잖아요. 그게 암의 유발 성분 물질이 좀 들어있어서, 제가 그게 감촉도 좋고 더 좋다라는 건 아는데 반열풍으로 그냥 바꾼 경우. 왜냐면 매일 먹는 식품인데, 그죠? 안 좋은 걸 자꾸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있다고. 그래가 약간 끄슬리거나 탄 거를 지향하는 편이고, 웬만하면 약간 덜 익혀 먹으려고 해요. 커피도 마찬가지. 이 정도의 로스팅에서 끝내려고 하고, 강배전된 커피들은 다른 데 거리쳐 넘겨주기도 하고, 볶다가 안 볶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군보라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개인의 스타일이니까 이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커피가 안 좋은 거는 태운 커피가 안 좋기 때문에 타지 않은 커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카페에서 일해본 결과, 카페가 설탕 덩어리예요, 모든 음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탕을 줄여야 되는 이 국가적인 난제, 그러니까 성인병의 난제를 겪고 있는데, 카페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설탕을 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보다는 커피를 만들고 제조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고 싶어서 넘어온 거고, 커피의 이런 생두에 고르는 스타일도 보면은 이 원재료의 맛을 느끼는 슬로푸드나 지중해식 음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요리법이나 로스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배를 찾으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뭐 제 후배들도 있을 테죠. 활동하다 보니까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철학적 스타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스팅 스타일은 지금 이제 153도인데 이때부터 배출 때까지의 어떤 것이 진짜 로스팅이고, 이전에는 이제 스타일상 이제 나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 화력을 계속 세게 주느냐, 아니면 약하게 해가지고 로스팅 시간을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향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화학적 구조 변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같은 사람이 볶아도 맛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 거고. 지금 에디오피아 커피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빨리 볶고 싶어요. 빨리 볶는다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을 좀 차이나게 볶고 싶다. 속까지 익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겉과 속을 차이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숯불이나 뭐 이런 원적외선이 많은 열원을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전기처럼 복사열이 많은 열원을 쓰면 안 돼요. 할로겐으로 쓰면 안 돼요. 네, 스타일상. 저는 가스로 하는 거예요, 요즘. 열풍이니까 반열풍기 템퍼를 쓰고. 뭔지 아시겠나요? 이 스타일에 맞는 자신만의 어떤 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열원들을 잘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볶냐라고 말했을 때 요즘 그라인더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과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칼날이나 성능, 홈 카페들이 성능이 좋아서 이런 카페에서도 투자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머신이 아니라 그라인더 쪽이에요. 그라인더의 날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덜 볶아도 잘 갈리더라. 그리고 수율이 좋더라. 그리고 맛이 이 성분, 그러니까 육즙이라고 하죠. 고기로 따. 이 맛이 좀 나오더라. 그래서 약간 육즙을 살리는, 그 다음에 과즙을 살리는 로스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볶으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80도가 됐고, 에디오피아 커피는 좀 작아서 로스팅이 겉보기엔 잘 되는 편입니다. 끝까지 익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스타일상으로 누구는 패스트 로스팅 하는 사람이, 누구는 슬로우, 천천히 볶는 사람이죠. 천천히 볶는 사람들은 주로 대량으로 납품 사람들이 큰 기계로 천천히 볶고요.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이 샘플 로스팅이나 이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볶아서 바로 다음날 맛보고 샘플 로스팅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런 특정 시간 안에 볶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뭐 그냥 그날 느낌에 따라 볶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게 딱히 정답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약간 하는 예술의 단계예요. 미세하지만 커피 맛이 다 똑같냐고 하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열원에 있어도 차이가 나고 이게 있어도 차이가 나고. 들어가면 600g에 600g 넣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점도율이 좀 세겠죠. 1팝이 크게 하나 터졌어요. 1팝이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95도에. 이 1팝부터 배출하는 시간과 온도 차이에 의해서 기울기가 결정되잖아요. 이 기울기에 의해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겉과 속이 차이가 난다. 베이크 방식 해가지고 겉과 속을 차이를 안 나게 해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점에 로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때 템퍼의 조절과 이때 화력의 조절에 의해서 커피 로스팅 장인이 아닌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기를 몇 번 뒤집는 거냐랑 똑같은 거예요. 난 한 번에 뒤집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짝가력 조절 한 번만 하는 거고요. 한 3-4번 하면은 3-4번 뒤집는 거죠. 근데 3-4번 뒤집었다고 해서 고기가 맛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화력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오감을 듣고 커피를 맛보고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커피의 상상력, 맛을 갖고 로스팅의 화학적 반응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 화학적 반응식은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 건 항상 꼭지점이 있거든요. 꼭지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성분 이상이 온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사라진다. 로스팅은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향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이 길면 커피가 아무 맛도 안 나는 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적정 시점에 딱 멈춰야 돼요. 계속 로스팅이 길어질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에디오피아 왜 빨리 볶냐? 오래 볶을수록 마이너스거든요. 향기 성분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추냐? 사람들이 가장 이 커피를 맛있어하는 이 포인트에 멈추는 거죠. 이 커피는 당 성분이 많아서 12도에 멈췄는데 카라멜 향이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커피향과 카라멜 향. 커피 겉에 적을 거 없으면 카라멜 딱 적으면 카라멜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이 커피는 작고 색깔이 당성분이 많아서 발견이 잘 돼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된다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프나 화학적인 그걸 하기에는 우리가 뭐 그럴 라인 아니잖아요. 취미삼아 하면 되니까 이거만 해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먹어봤는데 겉과속을 제가 차이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과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